안녕하십니까. 안세계 대표 방종회사입니다. 오늘 717강은요. 대손금 등 송금선의 계산 조건에 대해서 한번 스물시가 어떤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손은 첫째 이 대손 충당금이나 설정 아니면 대손금 처리 이런 거 같이 법인세법에 법인세 20%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부가세 매출세액에 대한 대손세 공제를 빼주는 개념도 바로 같은 개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두 가지 10%의 부가세 대손세 공제 플러스 법인세 20%만큼 해서 합하면 한 30%쯤의 세액 감면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안세 재행전을 2020년 4월 1일자인데 3월 말 현재 법인세 신고 끝나는 바로 다음날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강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먼저 대손할 때 가장 일반적인 것이 상법상의 소멸시효다. 상법상의 소멸시효는 보통 5년이 지나면 이제 상법상 소멸시효 되니까 대손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음수표법도 있고 민법상의 단기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중소기업 채권 등 중심으로 되는데 단기 소멸시효 3년이 있다. 그래서 5년 아니면 3년, 3년이 더 빠르면 3년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회생 계획인가의 결정이나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횟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같은 것도 그렇게 돼 있고 이와 같이 이제 그 채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종 여러 가지 그 근거법에 따라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도 네 번째. 오죽하면 경매가 취소되냐. 경매 신청사가 플러스 이익이 있을 때 신청을 하는 건데 경매 비용이 너무 비싸고 부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해봤자 소용이 없으면 경매가 취소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받을 수도 없을 거라고 봐서 압류채권이 되는 것이고, 그럼 채무조정을 받아서 신용복지회원의 협약에 따라서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이런 게 있고, 또 해외 물건 수출이나 외국에서 용역 제공을 받는 것에 대한 대금은 해외 상을 모르니까 뭐 어떻게 민법상 소멸시효 이런 걸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항공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횟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을 신청을 해가지고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게 있고, 일곱 번째로 채무자의 파산, 강제입백, 형의 집행, 사망, 실종과 같이 불가항력적으로 행방불명으로 해소할 수 없는 채권도 이제 이런 5년이나 3년보다 짧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입증하면은 대손 처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부도발생일로 6개월 지난 수표나 어음법상 같은 거, 또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도 6개월 지나면 이제 빨리 속전속결로 대손 처리해서 입금 만들고 비용으로 산입해서 또 대손세 공제를 받아가지고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매수금도 회수기일이 2년 지나면 될 수 있는 게 있고, 이제 부도발생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음수표를 발행한 걸 말하는 것이고, 어음수표를 발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2년 지나면 외상매출금도 이 대손 처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2년도 있고 5년도 있고 3년도 있고 여러 가지 입증된 서류도 있고 해서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대손 처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짧아도 입증력이 높은 거 있으면 그걸로 해서 대손 처리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파이나 하해 공고 결정 조건에 따라 횟수불능 확정된 채권도 있고 6개월 이상이 된 채권 중에 30만원 이하의 채권, 이게 3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은 무려 6개월만 지나면 대손 처리할 수 있다고 해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대손 요건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골라가지고 이 카페테리아에서 골라가지고 유리한 걸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계 대표 방정혜 기사였습니다.